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서벌레스 실전 아키텍처로 첫 번째로 서벌레스 이미지 분석 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생긴 앱이고 여기서 아무 이미지나 입력을 하면은 저는 이렇게 우리 AWS 강의실 배지 이미지를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은 잠깐 기다렸다가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를 분석을 해주는 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AWS 강의실 물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깔끔한 디자인의 포장으로 보입니다. 포장되어 있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고요. 다른 이미지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똑같은 뭐 배지긴 한데, 네, 저희 AWS 강의실 배지를 제 가방에 단 건데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방이 한 개 보이고 가방 손집이 있고 전면에는 빨간색 금속 배지가 달려 있는 거. 네, 제대로 이렇게 분석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앱을 한번 우리가 서벌레스, 풀 서벌레스 기반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 분석 앱은 이미지를 올리면 해당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앱이고요. 이미지를 올리면 내용을 분석하고 몇 명이 이 사진에 있는지까지 인원수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소모임을 했던 건데 사람 숫자가 몇 명인지까지 이렇게 판별을 해줘요. 그래서 준비물은 챗GPT의 이제 비전을 사용할 건데 이 챗GPT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챗GPT 플러스 API 키가 꼭 필요합니다. 네, 이거 말고는 딱히 뭐 크게 준비물은 없고요. 자, 그럼 구성 요소는 일단 프론트엔드는 이제 리액트 기반인데 CLI 이제 디프리케이트 된 CLI 기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데모용으로만 제가 만들 거라서 참고만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께서 잘 돼 있는 뭐 Next.js라든지 이런 걸로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아니니까 대충 넘길게요. 자, 그리고 람다는 로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건데 REST API와 웹소켓을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REST API 뒤에 람다로 프리사인드 URL을 확보한 다음에 이 프리사인드 URL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션 아이디를 메타데이터로 요청을 할 건데 이 세션 아이디를 보내서 이 세션 아이디에 해당하는 웹소켓의 커넥션을 가져다가 우리가 노티파이를 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챗GPT가 분석을 했잖아요. 그럼 그 분석 처리 결과를 웹소켓으로 전달할 겁니다. 왜 웹소켓이냐? 일단 오래 걸려요. API 게이트웨이는 최대 29초까지만 람다를 지원하기 때문에 29초가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챗GPT 같은 분석을 한다면 실전 아키텍처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유저한테 에이싱크하게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모DB에다 저장을 할 건데 웹소켓의 커넥션 아이디라든지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 보냈던 세션 아이디를 저장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매칭을 시켜서 이게 유저가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유저의 요청에 해당하는 웹소켓 내용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다이나모DB에서 조회를 해서 보내줄 겁니다. S3는 당연히 이미 저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파일이 들어왔을 때 SQS를 트리거 시켜서 이 SQS가 실제로 람다를 트리거 시킨 다음에 분석해서 결과를 전달하는 아키텍처 구조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뭐 이렇게 스태틱 호스팅 기본적인 거 알고 계실 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클라우드 라우터 53 뒤에 클라우드 프론트 뒤에 S3 스태틱 호스팅을 사용할 거고요. 거기서 이제 리액트 기반의 스태틱 호스팅 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API 게이트웨이에 웹소켓을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람다가 호출이 돼서 이렇게 커넥션 아이디가 부여가 되는데 이 커넥션 아이디가 다이나모DB에 저장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다 찍어놨으니까 소개를 드릴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접속을 했을 때 세션 아이디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커넥션 아이디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방금 전에 만들어진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요 REST API를 부를 거예요. REST API를 부른 이유는 프리사인드 URL, 이미지를 업로드하기 위한 사인드 URL을 발급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사인드 URL을 만들어서 이제 클라이언트에 넘겨줘요. 클라이언트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S3에다가 이미지를 이제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지 내용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이미지 내용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 안에다가 이렇게 세션 아이디, 방금 전에 이제 발급받았던 거 세션 아이디 기억하시죠? 요거를 이렇게 메타데이터에 넣어줄 거예요. 클라이언트에서 넣어줄 필요 없고 프리사인드 URL을 만들 때 자동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프리사인드 URL 만들 때 세션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주고 요 람다에서 프리사인드 URL 만드는 과정에서 그거를 같이 인코딩해서 넣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인드 URL을 사용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이미지 파일 안에 메타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S3에 이렇게 이미지가 업로드가 됐으면은 이 S3가 자동으로 SQS를 트리거를 합니다.
그러면 SQS에 메시지가 쌓이면 이게 자동으로 또 람다를 트리거하는데 이 람다의 내용에서 일단은 이 S3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의뢰해요. 챗GPT한테. 그 다음에 분석이 이제 끝나면은 여기 방금 전에 제가 파일을 가져왔을 때 이 메타데이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세션 아이디가 들어가 있죠? 이 세션 아이디를 기반으로 유저 정보를 식별을 해서 내가 이제 그 분석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그러면은 요 세션 아이디 기반으로 요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조회를 합니다. ABCD에 해당하는 거는 커넥션 아이디가 얘야. 그럼 우리가 만들어진 결과를 얘한테 전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걸 가져다가 요렇게 분석 결과를 웹소켓한테 전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웹소켓이 방금 전에 분석 결과를 클라이언트에다 던져주게 되겠죠. 그래서 올리고 나서 클라이언트는 기다리고 있다가 웹소켓으로 전달받는 구조입니다. 이게 실전 아키텍처고요. 실전에서는 굉장히 이런 식의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를 한 번 더 찝어주면 아키텍처적인 포인트예요. 일단 프리사인드 URL에 메타데이터를 활용할 건데요. 프리사인드 URL에다가 메타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업로드 로직 이후에 진행을 수월하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프리사인드 URL 요청을 할 때 클라이언트에서 메타데이터를 같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이 프리사인드 URL 안에다가 메타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요걸 기반으로 여러분께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강제적으로 메타데이터를 넣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사인드 URL 요청 시 메타데이터에 들어갈 값을 먼저 전달해서 프리사인드 URL 안에다가 메타데이터를 같이 인코딩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사용하게 되면은 업로드되는 파일에는 여러분께서 미리 입력했던 메타데이터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전에서는 유저 아이디라든지 유저를 구분하는 단위라든지 여러가지 파라미터들을 파일에다 같이 업로드 시켜서 이후에 로직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서버레스 환경에서는 모든 것들이 싱크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에이싱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일 업로드가 되고 나서 따로 클라이언트가 백엔드에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백엔드에 업로드된 파일로서 이제 그 다음 로직이 동작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메타데이터 안에다가 인증이라든지 검증이 필요한 정보를 같이 담아서 업로드 되면은 이 메타데이터만 읽어도, 왜냐면은 일반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하면은 이 파일이 누가 업로드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업로드했는지, 왜 업로드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내용들이 메타데이터 안에 있다. 그러면은 요걸 핸들하는 람다는 요 안에 있는 메타데이터만 가지고 정확하게 뭘 할 줄 알 수 있겠죠. 이 파일은 누구한테서 업로드된 거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업로드된 거고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를 이 람다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미지를 리사이징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이미지를 리사이징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S3에다가 이렇게 업로드를 합니다. 그럼 요걸 처리하는 람다는 만약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 기본 원래적인 이제 서버레스가 아닌 로직이다 하면은 이미지를 업로드 한 다음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 별도로 얘한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요청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안에 메타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만 업로드 해놓고 얘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람다가 받아다가 얘 보고 뭘 하라는구나, 리사이징을 하라는 거구나, 몇 곱하기 몇으로 리사이징 하라는 거구나, 이 정보들을 다 메타데이터 넣어놓으면은 이 람다는 요걸 처리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가져다가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에이싱크하게 디커플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렇게 DB에 유저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세션 아이디와 포함된 인증 정보를 포함된 내용들을 람다한테 던지면서 야, 이미지를 업로드하기 위한 프리사인드 URL 만들어줘. 그럼 요걸 기반으로 일단 첫 번째로 DB 체크를 해요. 요 세션 아이디와 요 유저 아이디가 맞는지, 맞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프리사인드 URL을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이 프리사인드 URL을 같이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파일 안에다가 프리사인드 URL 안에다가 이 세션 아이디를 같이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이 클라이언트가 이 프리사인드 URL 가지고 업로드를 시킬 때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 이 URL을 사용한다면은, 이 URL에서 조금이라도 변조를 시키면은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유저한테 강제적으로 이 프리사인드 URL에 포함한 메타데이터를 강제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값을 변경시키기만 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URL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3 저장된 이미지 안에는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있겠죠. 그럼 이걸 기반으로 일단 대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네, 세션 아이디에 관련된 다른 정보들을 확보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로직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사인드 URL 받고 업로드를 시켜 놓으면은 클라이언트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고 이 결과만 받아볼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에이싱크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쓰시는 게 서벌레스에서는 올바른 아키텍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사용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로드 로직에서 이후 로직을 에이싱크하게 지속 가능하고요. 파일 업로드 후 해당 파일 기반으로 무엇인가를 진행하는 로직, 즉 파일을 업로드 해놓고 클라이언트가 기다리는 로직, 별도로 클라이언트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줄 필요 없는 로직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미지 리사이징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생성형 AI 같이 뭔가 던져놓고 기다리는 아키텍처에 굉장히 좋죠. 참고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프리사인드 URL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 별도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인데요. 네, 에마주 CTO의 보겔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짜라. 그래서 서벌레스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모든 로직을 싱크하게 처리하지 않고 이벤트 단위로 분리시켜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S3에 파일이 업로드 되었다는 이벤트를 기반으로 후속 로직이 전개가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직접 S3에 파일이 올라갔다를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업로드 되었음을 별도로 백엔드에 통지할 필요 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파일이 업로드 되면은 백엔드에서 알아서 후속 로직들이 시작이 되고 그거의 결과를 알아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에 파일 처리라든지 요 파일 관리 이런 거 역시 이벤트 기반으로 가능한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2023년 AWS 커뮤니티 데이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밑에다 자세히 링크를 걸어줄 텐데 제가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 AWS 강의실에서 직접 이제 요게 늦어져 가지고 제가 찍은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원본 영상이 있는데 둘 다 아무거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과 별개로 방금과 같이 이제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다이나모DB 스트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의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아키텍처예요. 자, 그리고 웹소켓을 활용할 건데요. 웹소켓은 에이싱크하게 처리 결과를 유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 첫 번째는 API 게이트웨이 연동으로 활용하는 람다의 타임아웃 제한 29초죠? 예, 29초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서 29초보다 더 걸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다렸다가 받는 구조에서는 이게 29초가 더 걸린다. 그러면은 웹소켓 같은 다른 방법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께서 GraphQL 같은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GraphQL 활용하신다면 3팩터 앱이라는 정형화된 서버레스 아키텍처를 활용이 가능하신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2023년에 제가 매우 존경하는 서벌레스의 정말 최정점에 계신 김선우 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3팩터 앱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링크도 제가 밑에 넣어놓을게요. 참고로 김선우 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정말 제 입장에서는 서벌레스의 대선배 같은 분입니다. 정말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어쨌든 이분께서 발표하신 3팩터 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이제 발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 푸시 알람 등 클라이언트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웹소켓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주기적으로 뭔가 노티피케이션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정 내용을 유저한테 전달하는 아키텍처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웹소켓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고 뭐 GraphQL 활용한 경우도 있는데 저는 웹소켓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 웹소켓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API 게이트웨이 웹소켓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영상을 이렇게 서벌레스 기반 채팅 영상에서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된 이제 실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데모에 이제 소스 코드를 직접 엄청나게 설명할 건 아니고 자잘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 거고 실제 소스 코드는 여러분께서 까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키텍처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모 이미지 레코그니션 백엔드 소스 코드를 열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리드밀 보시면 배포 방법이 되겠는데 이거는 일단 노드 16 이상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얀 설치를 하시고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 서벌레스 템플릿.yaml에 보시면은 여기 챗GPT API 키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의 챗GPT 키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챗GPT 키는 여러분께서 챗GPT 플러스를 구독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API 키를 보시면은 여기서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Create New Secret 키를 누르시면은 뭐 하나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저는 당연히 만들고 이걸 지울 겁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인스트럭션은 뭐 리듬을 따라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터미널 여셔서 그냥 디플로이 AWS 프로파일 여러분의 프로파일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제 프로파일 입력할게요.
그러면은 프로비전이 시작을 합니다. 요렇게 에러가 하나 뜰 텐데 요거는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람다 스트리밍과 관련된 건데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프로비전 되는 동안 잠깐 살펴보면은 이렇게 싱글 파트 그 프리사인드 URL을 생성해서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이 싱글 파트 URL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면은 이렇게 실제로 핸들하는 부분에 대한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제가 주석은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은 이 부분에서 챗GPT가 실제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챗GPT 비전을 통해서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유저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소켓과 관련된 이렇게 람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저장이 되면은 이렇게 S3가 SQS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요 SQS가 람다를 트리거하는데 이렇게 트리거된 람다에서 실질적인 내용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수행된 내용이 이렇게 프로세스 큐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드린 순간 이렇게 프로비전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WSS로 시작하는 웹소켓 관련 URL을 여기다가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et, 사실은 이제 dev까지만 이렇게 복사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dev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람다 스트리밍을 위한 URL을 이렇게 넣어서 요건 지금 쓰진 않고 이따가 쓸 거예요.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론트엔드 셋업은 끝났으니까 요거를 한번 구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드미에 써놓은 대로 요것도 리드미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노드 설치하고 디펜던시를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데 저는 디펜던시를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스타트. 그러면은 네, 디프리케이트 되긴 했는데 RSA로 지금 되어 있고,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소스 코드는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 개발하실 때는 제대로 된 프레임워크로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로컬호스트 3000 입력하면은 이렇게 이미지 분석 클라이언트가 뜨는데, 일단 기본을 두고요. 분석할 이미지를 하나 이제 업로드 해볼게요. 전 사이버펑크라는 게임에서 이제 스크린샷 하나 찍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자, 그럼 정상적으로 셋업을 하셨다면은 이렇게 업로드가 된 거 동시에 좀 기다리게 되고요. 콜드 스타트 때문일 수도 있고 챗 GPT가 구동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뜨면서 분석 결과가 뜹니다. 네, 사진에는 바 카운터에 앉아있는 3명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뭐 이렇게 써있는데, 참고로 사진은 요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분석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걸 한번 분석해 볼까요? 제가 최근에 우리 AWS 강의실 배지 사진을 한번 업로드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AWS 클래스룸 배지 사진이 있고요. 네, AWS 클래스룸이라고 섞인 파란색 배지가 달려 있다. 잘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아키텍처 강의이기 때문에 자세한 코드의 구현 사항들은 여러분께서 실제로 코드를 뜯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람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아키텍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거 플러스 데모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은 제가 네트워크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싱글 파트 요청을 보내죠. 그럼 여기서 URL이 올라온 다음에 요걸 기반으로 제가 페이로드 업로드를 합니다. 요 이미지 업로드 하면은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웹소켓으로 오게 되고, 그 웹소켓 데이터 안에 이렇게 분석 결과가 같이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이거는 아키텍처에서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클라이언트를 잘 뜯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방금 보셨다시피 로딩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은 컨텐츠가 좀 적지만 만약에 분석 결과가 길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저가 모든 응답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제서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ime to first byte가 굉장히 오래 걸려서 유저가 응답을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챗GPT 원래 사용하는 것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훨씬 유저가 기다린 느낌이 덜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거냐면은 람다
리스폰스 스트리밍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S3 파일 업로드 이후에 람다 URL 활용해서 스트리밍 리스폰스로 응답을 받아올 겁니다. 이 람다 스트리밍이 무슨 기능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하나 찍어놨으니까 밑에다 자세히 넣어놓을게요. 이게 무엇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말하면은 람다 스트리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 이후에 발급된 이제 SR 소스 키를 기반으로 스트리밍 가능한 람다에게 별도로 분석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람다 펑션 URL을 사용할 건데 왜 그러냐? API 게이트웨이는 타임아웃이 29초가 있는데 챗GPT는 29초보다 더 오래 걸릴 때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리밍을 위해서 29초를 우회하기 위해서 람다 URL을 사용할 거고, 두 번째로 이런 게 가능하다도 보여드릴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시 추가 인증 로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달이 가능한데 여러분께서 그건 직접 구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랑 비슷한데 아키텍처가 좀 달라요. 이번에는 이렇게 사인드 URL 가져오는 거 똑같아요. 이제 사인드 URL을 통해서 이제 소스 키를 발급을 받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S3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능동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별도로 펑션 URL을 통해서 람다 호출합니다. 이때 소스 키를 같이 보내요. 그래서 이 소스 키는 랜덤이기 때문에 약간의 보안적 효과도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JWT 토큰 같은 걸 보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펑션 URL로 호출할 람다에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S3에서 분석을 의뢰한 다음에 올 때마다 응답이 한 글자씩 올 때마다 계속 클라이언트에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챗GPT에 던지자마자 부트리고 던지자마자 던지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모드를 스트림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업로드.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가 올라가고 이렇게 실제로 타이핑하는 효과처럼 글자가 만들어질 때마다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빠르죠. 유저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챗GPT에서 분석을 할 때마다 실제로 이렇게 날려주니까 요거는 좀 짧아서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게 굉장히 길다면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께서 실제로 이제 실제로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런 효과를 실제로 유저한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번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강의 자료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AWS 강의실 우등생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이 PDF와 소스 코드를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는 저희 AWS 강의실 소통 자료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직접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소스 코드를 드릴 거예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렇게 AWS 강의실 소통방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